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사실의 진위 여부를 떠나서 그동안 국회에 마치 외양간에서 도살장에 끌려 나온 이 송아지처럼 찔찔 눈물이나 짜던 군 장성들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그 찔찔이 군인들하고는 정면으로 충돌되는 그런 증언을 계속 했습니다. 아마 헌법재판소가 크게 흔들렸을 것 같다라는 의견들이 많고, 일부에서는 대통령 탄핵 기각 가능성이 급상하고 있다라는 말까지 돌았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제4차 변론이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있었는데, 거기에서 김용현 전 국방장관, 일부 언론들이 내란 범죄 제2인자라고 일컫기도 하는 김용현 전 장관이 아주 중요한 얘기들을 대목대목 거침없이 망설임 없이 증언을 했습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요점 몇 가지만 여러분과 공유를 하겠습니다. 먼저 그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그 영장 실질심사를 했을 때 서울 서부지법의 영장 전담 판사가 마지막에 딱 한 번 물어봤다는 그 이른바 최상목 기재부 장관에게 건넨 쪽지, 비상입법기구 쪽지. 이제 이거를 왜 썼느냐, 누가 썼느냐, 여기에 대해서 김용현 전 장관은 비상입법기구 쪽지는 내가 썼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내가 썼다라고 말을 했는데 지금까지 지난 한 달여 동안 한 달여가 뭡니까? 한 50일 가까이 이 계엄 사태가 터지고 나서 국회에 불려 나오고 뭐 공수처에 불려 나오고 경찰에 불려 나오고 이 여기와 관련된 인사들이 한결같이 이 꽁무니를 빼고 누가 시켰다, 누구한테 전달받았다, 난 기억이 안 난다, 나는 모르는 일이다, 그러면서 반성한다, 눈물을 찔찔찔 짜고 이런 모습만 봤는데 사실 진위 여부는 나중에 차차 정확하게 밝혀지겠지요. 김용현이 정말을 말하고 있는지 아니면 누구 말 맞다나 윤석열 대통령하고 입을 맞춰서 말하고 있는지 그건 이제 헌법재판소 심판으로 밝혀지겠고 그 다음에 법원에서 수사를 하고 있으니 그것으로 나중에 법원 재판에서 밝혀지겠습니다만 그러나 김용현 전 장관 그 비상입법기구 예비비에서 예산 준비하라. 그 쪽지 내가 썼다. 내가 관저에 있는 컴퓨터로 타이핑해서 내가 준 것이다. 내가 썼다. 내가 했다. 이런 말 처음 듣습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소수 병력만 투입할 것을 지시했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김영일 전 장관, 비상계엄이 발령되면 예상치 못한 예산 소요가 나올 수 있다고 판단해서 예비비 확보를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것이다. 국회의 보조금, 지원금 차단은 정치적 목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보조금, 지원금을 차단하라는 취지였다. 또 이 포고령이 이제 누가 썼느냐, 윤 대통령이 어느 정도 관여를 했느냐, 뭐 이런 얘기가 이제 쟁점 중에 하나였었는데 김용현, 내가 작성한 포고령을
건네주니까 윤 대통령이 쭉 보고는 통행금지 부분은 시대에 안 맞는다. 국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겠냐 해서 삭제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가 없었다. 정치활동 금지한다는 취지의 포고령 1호, 이것은 국회의 입법이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는 목적이었느냐라는 질문에 아니다. 김용현 장관, 윤 대통령이 국회에 최소 병력만 투입하라고 지시했다. 계엄 실행이 가능할지 의문이 들었다. 대통령의 뜻이니까 내가 존중해서 받아들이긴 했지만 김용현 내가 봤을 때는 최소 병력만으로는 계엄이 가능할지 의심이 들었을 정도다. 김용현, 나는 최소 3,000명에서 5,000명을 국회에 투입해야 한다. 라고 했는데 제 생각과 다르지만 대통령 존중 차원에서 지시에 따랐다. 최소 병력만 투입했다. 또 전혀 새로운 이야기를 하나 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 일부가 계엄 선포에 동의했다. 다만 누구인지 말하기는 곤란하다. 이것은 지금까지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무위원 전원이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했다라는 말과 또 정면으로 배치되는 증언입니다. 그 다른 내용 제가 빠르게 요약이 워낙 많은데요. 그중에서 여러분께서 꼭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증언입니다. 최상무에게 전달한 비상입법기구 관련 쪽지는 제가 작성했습니다. 최상목 만나지 못해서 실무자를 통해서 쪽지를 전달했습니다. 과거에 계엄령 문건을 보고 포고령을 작성했습니다. 포고령을 대통령이 꼼꼼하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본청 질서 유지 어려워서 추가 병력을 투입을 했습니다. 수방사 투입 민원 대다수는 외곽에서 대기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군을 소수만 투입하라고 지시해서 과연 계엄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국회 울타리 봉쇄에만 5천 명이 필요합니다. 국회에 투입한 병력, 실탄을 가져가기는 했지만 안전 문제로 개인 휴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경계가 봉쇄하라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민주당 사이도 병력 투입을 지시했는데 윤 대통령이 중지시켰습니다. 이제 이런 말을 하면서 지금 본인이 형사재판 중이기 때문에 국회 측의 증인 신청은 내가 받아들이지 않겠다. 국회 측의 신문은 받지 않겠다라고 처음에는 거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문영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이 잠시 휴정을 선을 했었는데 그랬다가 내가 국회 측 신문도 받겠다 해서 다시 재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또 지금까지 크게 논란이 됐던 것들 중에 이제 그 국회의원들 다 빼내라 라고 윤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부분이잖아요. 찔찔이 장성들이 증언을 했던 부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면으로 충돌하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증언이 있었는데 대통령은 의원이 아닌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이다. 요원이라고 하는 것은
특전사 요원, 예를 들면 말이죠. 요원, 즉 군인, 투입된 군인을 빼내라고 한 것이다. 특전사,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이다. 정보사,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이다. 의원을 빼내라고 한 것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김용현 전 장관이 증언을 하자 야당 쪽에서는 아니 그것은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날리면 쪽팔려서 어떡하지? 바이든 쪽팔려서 어떡하지? 이렇게 해서 한동안 시끄러웠었잖아요. 그래서 바이든 날리면 그것을 재판하는 거냐? 이런 야당 쪽에 비판이 있었습니다. 김용인 전 장관이 이제 국회 쪽 신문에서도 뭐 여러 가지 대답을 했는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부정선거 자료 수집을 지시했다. 비상계엄 논의는 노상원과 많이 하지는 않았다. 비상계엄의 작전을 대통령에게 알리지는 않았다. 여인영 방첩사령관에게 포고령 위반 우려 대상자를 알렸다. 그러니까 체포 대상자를 알린 것이 아니라 포고령 위반 우려 대상자를 알린 것이다. 조태열 외교장관에게 준 문건도 내가 작성했다. 내가 작성했다. 윤 대통령 통해 줬다. 국무위원 중 비상계엄 동의한 사람도 있었다. 대통령은 24시간 국가 민생만 생각하는 분이다. 국무회의 의사록 누군가 기록한 것으로 안다. 최상모에게 준 메모 관사에 있는 노트북으로 직접 작성했다. 이상 입법기구는 국회 활동을 금지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이 다시 신문을 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대통령이 정치인을 체포하라는 지시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동정을 살피라고 지시했을 뿐이다. 또 의료 시스템 붕괴 우려 때문에 복귀 명령을 내린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부정선거 의혹이 많지만 확인된 것은 없다. 라는 말도 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이렇게 독립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달라진 김용현 증언 진실인가 아니면 보진이 뒤집어 쓰겠다는 거짓인가. 제목은 그렇게 붙였는데 결론 제가 직접 읽어드리겠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사실을 말하고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이 뒤집어 쓰는 식으로 증언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 폭넓은 증인과 증거를 통해 누구도 이론이 없도록 밝히는 수밖에 없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실패한 계엄이 아니다. 이런 말도 어제 변론에서 말했습니다. 다만 계엄 선포가 예상보다 좀 더 빨리 끝난 것일 뿐이다. 빨리 끝났을 뿐이다. 실패한 계엄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의원이 아닌 요원을 빼라고 계엄령 아닌 계몽령이냐 혀를 찰 헌재 농락이다. 이렇게 조선일보 사설하고는 굉장히 결이 다른 그런 사설을 썼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계엄 실패가 아니라 빨리 끝난 것이다. 군이 앙따를 줄 나는 미리 알고 있었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또 일부 신문들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이 마치 입을 맞춘 것 같다라는 그런 비판적인 일면 톱 기사를 쓰기도 했습니다. 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어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증언을 들으면서 크게 흔들렸을 것 같다. 크게 흔들렸다는 것은 윤석열 탄핵소추가 인용되는 것을 기정사실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재판관들도 이것은 원론적으로 다시 처음부터 따져봐야 되는 중요한 문제라는 각성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그 윤 대통령 복귀 가능성에 관한 얘기도 사람들이 하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